디렉터 이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이크 잡은 여기 서면은 많이 떨려요. 떨리는 것 같고 지금 2달 전에 스케줄이 나왔잖아요. 2달 동안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부분을 내가 전달해 드려야지 더 많은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 네 기분 좋게 저 흥 많은 거 아시죠? 네, 기분 좋게 강의를 하라고 또 틀어주셨네요. 고민을 하다가 리더님들이 실전에서 또 약간 맡기시는 부분들 뭐 콜드 컨택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물론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시지만 이제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개하는 사업. 또요. 함께하는 사업. 네. 인세 수입이고 노동 수입이 아니고 인세 수입이다. 그럼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약간은 영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나 뭐 후원을 갈 때나 내가 걸어다니는 비타민 샵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 샵을 운영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생기겠죠. 운영을 하려면 영업도 필요하죠. 그렇게 하게 되긴 하는데 결국은 내가 전달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써봤더니 이건 진짜 다른 것보단 좋더라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쵸? 먹어보고 좋으니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산화가 다른 점은 또 뭘까요? 유산화는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너는 이 중에서 어떤 걸 먹으려라고 근거적인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선택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근데 선택을 해서 먹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또 찾죠. 그렇게 또 찾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비타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소용 없어. 건강은 난 밥만 잘 먹으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인다라고 더 많이 알려주게 되고 알수록 우리는 건강하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비타민 섭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몇몇 사람에게 소비자처럼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 와서 들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품은 계속 써야 되는구나, 좋은 걸로 바꿔 써야 되는 것들이 인지가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결국은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영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소비를 하고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소개를 하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근데 그것들이 다 같이 축적이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뒤에 가서 인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뭐 많이 저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네?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보석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보석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15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큰 비싼 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일즈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세일즈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름 노하우가 생겼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부터 그 회사에서 정말 잘했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자 손님은 좀 편한데 남자 손님이 와서 말을 걸면 얼굴부터 시뻘개지고 고개 푹 숙이고 식은땀이 쭉 나요. 나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그게 조금 지나니까 제품 설명은 조금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가격 얘기하고 제품 설명 얘기하고 남자 거다 여자 거다 뭐 여자 거보다 남자 거가 낫다 주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건데 내가 여기에서 좀 재미있게 이 일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때 막 저에게 이제 약간
그 꽂혔던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그런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즐겨보자 하고 고객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행사가 있으시냐, 그럼 그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왜 이 행사가 필요한지, 그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만나는지, 와, 되게 기뻤겠다, 호응도 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 고객들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제품을 사러 왔다가 그냥 그때는 금방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조금 욕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특히 이 보석 브랜드 안에서도 여기저기 분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보고 이 점으로 찾아오는 고객을 한 100명 이상 나의 고정 고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서 정말로 조금 재미도 느끼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성공하려면.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고객 상담을 위주로 하다가 직원 관리 직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 관리를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그때 당시 그 회사 브랜드에서 약간 모토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그 마켓이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소비자들, 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전 세계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매장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용모, 유니폼 단정한지, 여기 끝에 너무 안 받는 느낌 나서 광나지는 않는지. 남자들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들 와이셔츠 끝에 하얀 거 살짝 색깔 바르진 않았는지, 닳지는 않았는지, 김치국물 묻어있지 않는지, 머리카락이 단정한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그래서 제가 머리가 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머리를 길면은 항상 이런 쪽머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근무를 하려면. 승무원들 머리 있죠? 네, 그런 머리가 딱 정상인 머리였어요. 거기다가 메이크업은 확실하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향수 뿌렸는지, 직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직원들이 쓰는 말투, 그리고 이 직원이 고객이 처음에 입점을 했을 때 이 고객과의 대화의 처음 시점에 칭찬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크. 몰래 카메라 같이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저는 뒤에서 창고에서 들으면서 체크하는 거. 체크하는 항목을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피드백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질문을 10가지 이상 했는지, 앉으시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보여주는 트레이 위에 꼭 3개나 5개가 올려져야 돼요. 2개나 4개는 아웃이에요. 이제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뭔가 그분과 이렇게 친밀도를 높이는 어떤 대화,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대화를 잘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저에게 뒤에 더 하겠지만, 굉장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저는 출퇴근을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제가 사복으로는 정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장 차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면.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다녔어요. 그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유니폼 바뀔 때 됐지? 남은 것 버리고 나 하나 줘. 어차피 딱 6개월밖에 안 입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맞는 애한테 연락해가지고 유니폼 입고 다니고, 항상 복장, 그다음에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 회사만 다니나요? 어디 누구 미팅하러 갈 거나 할 때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누군가 특히 파트너의 후원 미팅을 할 때는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나갈 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나를 대표하는 게 이제 내가 유산화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나에게 스스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장부터 조금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직장 그 월급쟁이의 한계를 느꼈죠. 내가 퇴직까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데 퇴직 후에는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이 돈을 쓸 테고 애들 결혼 자금,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이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노후를 맞을 텐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자영업을 시작하고서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 정도 미만의 분들이 자영업으로 성공을 하는 케이스, 나머지는 거의 2,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많이 보시죠? 네, 주변에 간판 많이 바뀌는 거 거의 이제 상가 쪽 보시면은 2, 3년 안에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또 다른 수입이 필요했고 저희 지인으로부터 보험 영업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뭐 이런 거는 했지만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이건 영업이잖아요.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었는데 보험회사들도 그냥 한번 그냥 드러나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듣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 이 영업이라는 게 내가 큰 자본 없이 뭔가 일을 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수익이 내가 벌어가는 거고 특별히 뭐 업장을 차릴 필요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출근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다는 게 항상 그게 내가 조금 지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언제까지 갈까? 저분은 언제까지 다닐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까? 대한 불안감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만약에 보험도 영업이잖아요. 근데 내 인맥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소개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주로 키맨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줄 사람. 근데 그런 키맨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얼만큼 많이 공세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도 나에게 소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전문가라는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못 견뎌하는 타입이긴 해요. 성격 아시겠죠? 예,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전문가로서 이쪽에 인정을 받으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이게 다운되는 시기가 있을 테고 영업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때 이제 유산화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영업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소개라는 게 키맨이 없이 누구나가 다 키맨이 되는 거죠. 내가 소개한 몇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소비를 하고 지속적인 소개를 하는 게 바로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유소가 내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하나 있고 5분 거리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카드를 내가 어쩌다 우연히 5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 정리카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그쵸? 대부분 3분 거리보다는 5분 거리에 가서 적립을 해야지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그 제품을 먹어봤던 사람들이 사업성을 봐야 되고 사업자가 돼야지 지속적인 소개가. 제품 먹어봤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좋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소개가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업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유산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영업이 내 주변 지인들이 너 뭐 비타민 사업 시작했어? 내가 헬스팩 하나 팔아줄게. 너네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 뭐야? 세트로 나한테 줘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요즘의 소비자들은 현명하거든요. 아무리 지인이라도 나한테 보탬이 되거나 정말 내가 좋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때부터는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내가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비중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거 카스 올릴 때는 막 애들 거 올리고 그럴 때는 엄청 댓글 달더니 유산화 얘기를 한 번씩 탁탁 올렸더니 전혀 댓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 은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좌절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동생도 약간 안티는 아닌데 사업 전혀 안 하고 언니나 해. 나는 못해 이랬었던 거거든요. 걔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1년을. 근데 저한테 언니 내가 보니까 체험사를 그런 건 좋더라. 그건 확 와닿더라. 언니 그걸로 한번 집중적으로 올려봐. 그러면 아 그래? 그리고 아 체험 사례가 좋구나. 근데 체험 사례도 조금 선별을 해야 돼요. 약간 요즘에는 또 그런 거 그 뭐 병명 올라오면 안 되고 이제 조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약간 체험 사례 중에서도 약간 감동 어리게 자기가 어때 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뭐 어디가 아파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들이 조금 되게 감동스럽게 올려진 체험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저는 주변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을 많이 맺었어요. 유산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올려지는 그 정보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유를 해서 올리면 내 지인들이 보고서 이런 것도 좋구나. 이런 거 이게 댓글을 안 달아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품에 관련된 것도 하나 올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 한 10건 정도는 올려요. 뭐 하루에 한 건 이상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거 하나 정보 올리면 체험 사례가 관련된 거 하나 정보 올리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의 것들도 올려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재밌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글 같은 거, 그다음에 건강 정보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면서 올리다 보니까 사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대화를 하다가 있다 보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뭐 사례나 정보들을 조금 그 주간에 집중해서 올리거나 누가 비염이 있어서 뭐 누구 엄마가 비염이 있는데 동네에 가다가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 지냈어라고 연락을 먼저 해봤는데 나 요즘에 애디가 아파서 죽겠어라고 답이 오는 경우에 왜 어디가 아픈데 물어보고 그 애가 요즘에 뭐 야 이게 아토피가 너무 심해 뭐 비염이 너무 심해 그런 거 있을 때 살짝 그래 그리고 네카스에 올리는 거죠. 아토피 사례, 비염 사례 이렇게 좋아졌대더라. 조금씩 올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TPPS를 사업자 없이 맞췄어요. 소매로. 그래서 등록을 다 그때 사업에 전혀 관심 없었던 동생, 엄마, 시엄마,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완전 모르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소매로 맞추고 그 소매 매출이 끊임없이 계속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사업자로 만드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한번 처음부터 사업자로 꾸준히 지켜보거든요. 3개월, 6개월. 그래서 너 지금 얼마 버는데? 물어보죠. 나 한 3개월 됐어, 6개월 됐어 했을 때 그래서 너 지금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 통장에 주급으로 정말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꾸준히 받는 거. 너 한 주에 그래도 5만 원, 10만 원씩은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니라 정말로 한 주에 20만 원? 대박이다. 주급이라고?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급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자로 만들어졌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우리 팀의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어떤 팀의 분위기라던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다르더라라고 하던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내 스폰서님들 프로모션이죠.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팀의 어떤 밴드반을 오픈해가지고 봐봐 이분이 이렇게 사업하신 분인데 지금 수입이 얼마나 돼? 그리고 전직, 현직, 그다음에 뭐 제 스폰서님들 프로모션 당연히 하죠. 전직이 무슨 일이었었고 현재 어떤 일을 하는데 그분들도 유산화를 하더라. 내가 좀 의아했다 하면서 그럼 안 들어볼 이유가 없겠네라고 하고 사업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건 끝장이더라. 너 본사 같이 가봐. 나한테 들어봐야 소용없어. 본사로 초대. 계속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자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업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케어 못하죠? 못해요. 저는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 스폰서님들이 도와줬죠. 스폰서님들이 없었으면은 이제 그 사업 제가 혼자 했었으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그래서 팀 사업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고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파트너를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내가 또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나왔을 때 케어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게끔 도와주는 일. 결국은 내 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맥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또 누군가의 소비자를 계속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영업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만약 많은 어떤 영업과 좀 다른 점이고, 다른 영업보다도 많이 쉬운 점이고, 나는 걸어다니는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 시작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단순히 그냥 비타민 파는 사람이 아니야, 사업자야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지인들의 인맥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진 것보다 제가 사업을 하실 분들은 하고 그 중에서도 제품은 먹지만 끝까지 사업자로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르는 분들에게 유산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1년이 넘게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유산화를 얘기한 적이 사실 없어요. 그거를 조금 빨리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해요. 콜드 컨택을 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는 일을 콜드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콜드 컨택을 할 때도 이게 처음에는 전단지만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동네 상가라던가 자주 가는 상가들 이렇게 쫙 돌면서 세계 최고 비타민입니다. 운동선수들 먹는 비타민입니다. 유산화 알아보세요. 막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얘기하고 비타민 사업 너무 괜찮아요. 막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뭐 고객이니까 한두 번 들어주고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상가에 가도 나를 고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상대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제품을 사러 갔는데도 그렇고 뭔가 좀 꺼림칙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콜드 컨택 할 때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어떤 전단지를 뿌리지 않고요. 그냥 콜드 컨택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건 있어요. 팬티를 사러 갔어요. 팬티를 사러 갔는데 임산부가 이렇게 임신 8개월 임산부가 저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항상 누구 만나면은 칭찬부터 하는 걸 찾거든요. 칭찬거리를 먼저 찾아요. 근데 그 칭찬거리가 사실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네, 만들어요, 칭찬거리를. 그래서 어머,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어머, 몇째세요? 첫째래요. 난 애가 셋인데 진짜 애기는 너무 축복이야.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되게 좋아하죠, 남편도. 막 이러면서 얘기를 붙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했다가 그래서 네, 좋아하죠. 그래서 힘들겠다. 서 있는 거 저 백화점에 있었었거든요.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죠.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비타민 챙겨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먹는 거 있냐? 그랬더니 뭐 칼슘이랑 프로바이오틱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임산부 때는 먹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하죠. 내가 먹어본 비타민 중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유산화라고 먹고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차이가 흡수율이더라. 그래서 그 서플리먼트 책자를 아예 가방에 들 수 있으면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봐보라고 어떤 거 드시냐고 지금 먹는 거 어떤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흡수율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냐고 혹시 거기서 뭐 프로바이오틱도 나오냐 해서 당연히 나온다고. 프로바이오틱이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A사 거 있죠? 그거는 한 포에 한 10억 마리 들어있어요. 이마트에서 파는 거는 한 포에 한 1억 마리 들어있어요. 요거 100개 먹을래요? 이거 한 포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달라요? 완전 다르죠. 바로 이러면서 조금 이제 확 와닿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프로바이오틱 2개 저 주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택배로 보내줄까요? 아니죠. 예. 나 씹어먹거리라고 집에서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갔을 때 또다시 이제 뭔가를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회원가입 해야죠. 그럼 회원이 두 가지다. 소비자 있고 사업자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아, 무슨 차이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만 먹는 거고 사업자는 나처럼 이렇게 너무 좋아서 소개했을 때 수당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다. 당연히 사업자 해야죠. 그래서 남편 거 구성해주고 본인 거 구성해주고 바디용품 되게 중요하더라. 뭐 샴푸가 이렇게 장부에 쌓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또 제품을 구성했어요. 그렇게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분이 꾸준히 먹고 너무 좋아지니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시스템을 안 타요. 근데 퓨처 빌더까지도 했어요. 근데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직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계속 깨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분은 거의 공짜로 먹어요. 매달 제품 먹는 거. 사업자 그 소비자 분단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치과에 갔어요. 데스크에 간호사분 있잖아요. 그 간호사분에게 어머 우리 애들이 저기 비타민 먹더니 병원 갈 일이 없어져갖고 입 뽑을 때 빼고는 없더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유산화 비타민이라고 들어봤냐고 애들 있으세요? 막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 이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토피, 비염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감기는 아예 걸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병원약을 아예 안 먹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혹시 물사마귀도 좋아져요? 물사마귀 얘가 이렇게 또 바로 막 체험 사례. 근데 이때 이 체험 사례들이 꼭 내가 경험한 것들만 체험 사례 드릴까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고 다시 또 만나가지고 이왕에 먹는 거 저도 디톡스 해봐 유산화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따로 만나가지고 회사 소개를 해주고 뭐 다이어트식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본인 다이어트 하면서 제품 구성을 하고 사업자로 또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소개도 막 하고 잠깐 시스템에도 나오셨는데 이분의 성향이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엄청 이게 많아요. 불만 투성해 모든 게. 그래서 이분은 아니구나. 제품만 열심히 드세요. 더 이상 안 깨우고 그냥 말았던 케이스도 있고 SNS 활동을 항상 전체 공개로 해놔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타고 또 뭐 제 것이 공유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애들 영양제 중에 좋은 거 있냐 그랬을 때 제가 가겠다. 전화번호 바로 받아서 통화하고 제가 직접 가서 이런 회사의 제품이고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정말 열심히 케어를 하죠. 아기가 잘 못 먹는다 그러면 뭐 막 몇 번씩 전화 와요. 근데 그런 거 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례들도 얘기하고 저런 사례들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그 제품력을 보기까지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2, 3개월을 정말 잘 케어를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미 SNS에 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 같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되면 확 땡기죠. 이때 하시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그분들도 제품을 꾸준히 먹고 이제 전달도 조금 하고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로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내가 이렇게 그냥 약간 전단지 없이 진심 어리게 뭔가 대화가 주고 받았을 때 사업자로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전단지를 주는 것보다 콜드를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입소문을 잘 낼 수 있는 사람, 성향의 사람. 콜드 컨택을 할 때 꼭 그 사람의 성향을 많이 보는데 일단은 신뢰도,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도, 되게 진실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너무 뻥튀기를 얘기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 진짜 조금 신뢰도가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몇 번 안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험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배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전혀. 그 다음에 현재 수입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죠. 이렇게 제가 어떤 새로운 만남도 많이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를 배우기 시작해요. 최근에 저 SNS 친구이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1시간 동안 글 쓰면서 내 마이스토리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재밌다고 막 들어요. 웃으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죠? 잘 됐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 마이스토리를 이제 그냥
저가 사업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유산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유산화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조금 많이 그런 막 뭐 챙겨줄 거 있으면 챙겨주고, 옷가게에 가서도 이왕에 선물 살 거 있으면 그 가게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요. 내가 그 가게에서 뭔가를 샀는데 누군가 좋다고 그래 그러면은 가서 막 주문받아서 사다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씩 마음 열고, 가끔은 내 가정사 막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싸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언니니까 어떻게 윤서씨 막 이러면서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돈독해지고 뭔가 이렇게 친분이 쌓아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근데 그분들을 사실은 이용한다기보다는 저도 유산화에 거의 흠뻑 빠져서 유산화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알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새로운 만남의 그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그냥 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냥 내가 유산화를 배제하고 그냥 완전히 다른 어떤 만남들도 인연들도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꼭 모두 다 사업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업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을 내가 바쁘니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산화는 결론적으로 영업의 일종이죠. 예. 내가 걸어다니는 비타민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네트워크도 뭐 영업의 일종이긴 한데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감동. 예. 감동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감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많이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잖아요. 아, 이런 우리 1박 2일 가면은 승급 스피치 하실 때 너무 눈물 나죠. 그런 것들이 내가 들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초대돼서 들으면서 아, 연결고리를 찾게 돼요. 아, 저분도 저랬구나, 나도 저랬었는데, 아, 내 누군가가 저렇게 아프구나, 나도 저렇게 아프거나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라는, 그리고 뭐 아파서 건강해졌다라든지 뭔가 내 삶이 달라졌다라든지, 그리고 내 뭐 희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내가 꿈을 찾아갈 수 있고 아이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라는 뭔가가 이렇게 다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공감이 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단순히 돈만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코인 많죠. 그런 분들 하다가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돈만 되는 사업이라면 이게 사람의 울림이 없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 저도 다 넘어갔네요. 친해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전혀 다른 그 모습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조금 맞춰가는 거. 그래서 유산화는 감동 영업 마케팅이다. 이걸로 이제 영업이긴 한데 네트워크, 내 인적 인프라로 감동을 전달해주고 그 감동이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거제도 이제 프로모션에서 오면서 정말 2박 3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아이들까지 동반한 여행 프로모션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만한 쪽지에다가 소원트리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걸 적어서 올리는데 사회자분이 읽어주셨는데 눈물이 팍 났어요. 엄마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산화 하시는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감정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유산화는 진짜 다른 네트워크 중에서도 진짜 갑 중에 갑이고, 제 파트너분 중에서도 이제 보상마저도 감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도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프로모션에 집중을 하시고 뭔가 이제 뭐 콜드 컨택 제가 말씀드린 것들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좀 SNS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사업자분들 파트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